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에로 부부보다 더한 현실의 세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부부의 세계에 이어서 모 방송 채널에서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실제 외도 사연을 재구성해서 방영 중인 프로그램이 최근 인기몰이 중입니다. 배우자 외도 경험이 없는 시청자들은 그 내용들을 보고 기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연 정도의 사례들은 비일비재하고 더한 사연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고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피우다가도 배우자가 정신을 차리고 상간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바로 제자리로 되돌아와도 상대 배우자의 상처는 정말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으로 사악하고 악랄하고 정말 죄질이 나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자를 믿고 순진하게 살았던 남편과 아내들의 고통은 정말 그 절망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와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작스러운 가출 혹은 이혼 요구.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사실은 외도 상황이 발각되고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양다리로 상간녀랑도 놀아나고 와이프랑도 그냥 편안하게 가정생활 유지했었는데요. 이렇게 발각되고 이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획적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다가 이혼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너랑은 안 맞아, 이렇게 못 살아, 절대로 살 수 없어 라고 말하고 그냥 똥 누다가도 밥 먹다가도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갑자기 짐을 챙겨서 즉흥적으로 가출하는 척하면서 가출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간자가 생겨서 바람을 신나게 피우다가 그 상간자와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더 사악한 건 이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람 피우는 내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혹은 순진한 남편에게 온갖 트집을 잡아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는 못 산다, 너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등 엄청난 가스라이팅으로 상대 배우자를 영문도 모르고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자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본인의 집에서는, 즉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각이죠. 악처 중에 악처 혹은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애들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미친 여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여자로 만들어 놓아서 아내의 편이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국을 끓이면 국을 끓였다고 지랄하고, 밥을 볶아주면 볶았다고 지랄하고, 빨래를 개어 넣으면 개어 넣었다고 지랄하고, 여튼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어이없는 시비를 걸어서 상대방을 병신 쪼다로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야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가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와중에 싸움을 일부러 일으켜서 화난 척 팍 튀어나가서는 가출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와 만나서 밤새 처먹고 뒹구르다가 새벽에 기어 들어오거나 다음날 들어와서는 오히려 더 뻔뻔한 행태를 취합니다. 급작스러운 가출을 하는 경우는 상간녀가 미혼 혹은 이혼녀일 경우 머무를 곳이 있을 경우에 벼랑간 뛰쳐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죠. 보통은 시댁에 간다라고 하죠. 시댁은 개뿔, 시댁에 가방 몇 개 던져놓고 상간녀 집에 들락날락 하다가 아예 쳐 들어가서 살림을 차리는 겁니다. 문제는 계획적으로 이혼을 끊임없이 요구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혼해줘야 되겠다, 협의 이혼 혹은 조정 등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가스라이팅 하던 그 시절에 상간녀와 신나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 마이 갓, 세상에, 결국 여자였어? 아내분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할 거 다 해보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는데요. 유부남, 유부녀가 서로 바람을 피운 경우에 서로 각자의 배우자에게 똑같이 가스라이팅하고 이 수순, 이혼으로 가기 위한 절차들을 모두 다 한 다음에 각자 이혼 요구를 해서 이혼한 다음에 둘이 같이 합쳐서 우리 잘 살자. 아, 나도 우리 마누라 버리고 올게. 나도 우리 남편 버리고 올게. 이렇게 해서 살 계획을 세워놓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못 견디고 이혼을 해주고 너무 상처받고 고통스러워서 아무 생각 없이 재산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집을 나왔더니 아내가 신혼집으로 꾸며놓고 인테리어 싹 하고 온갖 살림 다 채워놓은데 상간녀가 떡하니 들어와서 살림을 차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혼 후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간녀 소송도 가능하거든요.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고 남편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내분은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이혼 무효 신청 같은 게 있는데요. 청구 소송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완전히 사기에 가까운 경우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어쨌든 본인의 의사대로 진행된 거는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2명을 찢어놓고 할 수 있는 응징은 다 하시는 게 맞고 아내분 또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 두 연놈들 다 응징하고 내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럼 내 분이 풀리겠다라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유부남, 유부녀가 서로 짜고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내분도 이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그때는 다행인 건 이혼 전이었기 때문에 아내분께 협의 이혼은 취소하시고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진행 중인 이혼 과정을 취소하라고 알려줘라. 절대 이혼해주지 말라고 하라. 이게 진짜 엿먹이는 거다. 뭐 둘이 야 이제 거의 다 돼가. 이제 나도 이혼이고 너도 이혼. 하이파이브 했는데 이혼을 둘 다 안 해줘. 그러면은 뭐 평생 불륜 관계인 거고 똥 되는 거죠. 네, 진짜 실제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외도 상황을 끊어놓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분들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할 쓰레기 놈들이라고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상관관계는 끊어놓고 이혼을 하시든 함께 살아가시든 선택을 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왜냐? 상관관계가 끝나고 나면 조금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원래의 남편으로 되돌아오고 조금 정신이 되돌아오고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좀 쪽팔려 하거든요. 네. 그 다음 2번째는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셀프로 미행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에 뭐 흥신소도 뭐 사기치는 것도 너무 많고 하니까 아내분들 직접 뭐 택시를 타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미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저는 무조건 사진이나 동영상만 확보하시고 남편과 상간녀와 맞닥뜨리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실컷 교육시켜 드렸는데 흥분하니까 흥분한 아내가 뛰어가서 상간녀 머리채라도 낚아채게 되면 남편이 도망가거나 아내 편을 들거나 아니면 말리거나 이 정도 수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간녀를 보호하고 아내를 폭행하거나 겁을 주거나 경찰을 부르거나 상간녀와 손잡고 도망을 갑니다. 기함을 할 노릇이죠.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판에 이러면 아내분들 2번, 3번 무너집니다. 이 트라우마 어떻게 할 건데요? 진짜 몇십 년을 살아온 와이프를 밀치고 때리고 그년 사귄 지 1년 된 년을 손을 잡고 보호를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관계 회복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내분들 이제 따님들이랑 거의 뭐 결속력이 대단하시잖아요. 정서적인 것도 교류하고. 근데 따님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특히 딸들은 힘들어하는 엄마와 함께 엄마 내가 같이 갈게. 엄마 도와줄게. 미행할 때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화가 나서 아빠, 우리 아빠니까요. 그래도 우리 아빠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따집니다. 이때 딸의 뺨을 때리거나 경찰서에 딸을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오히려 쥐가 더 화를 내고 돈도 경제적인 지원도 다 끊어버리고 자식한테도 개 난리 쥐랄 발광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뭐 이러면 거의 아내분들 울고불고 전화 오죠. 나는 괜찮습니다. 근데 딸한테 이런 행동 하는 건가 저게 사람이 아닌 금수 같아요.
지금 미쳐서 그럽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식한테까지 상간녀에 미쳐서 천륜을 저버리고 미친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아내분들은 그냥 이혼하겠다고 난립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말 그대로 미친 상태거든요. 그 행동들에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천륜이고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딸에게 사죄하고 반성한다면 부녀지간이니까 천륜이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슴은 메어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세 번째. 재산으로 장난치는 바람. 바람 나서 생활비 끊고 가족카드 정지하는 건 뭐 그냥 일상입니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보통 돈으로 옥죄이면 이제 내가 관리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내 맘대로 바람 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경제력을 기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있었거든요. 통장에도 있었고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거 눈 깜짝 하나도 안 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고요. 문제는 결혼 생활 내내 이 순종하는 아내에게 애 잘 키우고 있는 착한 아내들에게 특히 카드 한 장 달랑 주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경우입니다. 아내에게 10원 한 장이라도 쓸 수 있게 경제권을 주지 않고 어디에 돈 쓰는지도 카드 내역으로 다 살펴보고 부동산 등 모든 명의는 자신의 명의로만 해놓고 어디에 돈이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남편이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내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한 다음에 바람은 지 마음대로 피고 다니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분들은 그때는 애기들 키운다고 뭣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주변 얘기 들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경제력을 요구를 하면 안 해주죠. 이런 경우 아내분들이 무기력하거나 그런 남편들에게 길들여져서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직장을 이제 구해보고 나도 애들 손이 덜 가니까 돈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남편한테 의논을 하면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며 당신 지금 나가서 뭐 세상이 장난인 줄 알아? 당신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그냥 내가 돈 주는 걸로 생활비 받고 살아. 고마운 줄 알아. 이러면서 일을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내는 집에 꽁꽁 묶어두고 본인 마음대로 바람을 쳐피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람을 알게 된 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상담까지 신청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는데요. 저는 무조건 직장을 구하시고 경제력을 키우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10만 원, 20만 원 벌더라도 이게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돈 받고 아이들 키워주는 부모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력을 키우시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남편과 논쟁하시거나 의논하시거나 타협하시는 건강한 부부 관계로 바뀌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기야말 사연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기야말 사연이고 특이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사악한 유형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연들보다는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으로 장난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번, 2번은 현재 미친 상태로 일시적으로 하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외도 상황을 정리하시면 다시 원래의 남편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